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방송할 때는 지수가 또 급락이 나와서 여러분도 만나 뵙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좀 다르게 레벨업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만 보셔도 3월부터 11월까지 역대급 1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실적이라든지 기업들의 이익이 더 성장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가치,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 레벨이 어떤 상향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애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뭐 파생에 의해서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이 급락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애국인의 그 공매도 쇼커버링과 동반해서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의 그 경제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 2,9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역사적인 저점이다.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런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동반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뭐 건설이라는 조선 철강, 그리고 여기에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가치주 성격 있는 종목군들이 뒤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장주가 실적이 가장 잘 나온 대장주가 가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 우리가 여기에 주안점을 본다면 결국은 저는 현재 뭐 이렇게 삼성전자 큰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이제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시리즈로 올해 맞춰서 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오늘은 이제 IT 중심의 여러분께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에서 이제 더 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섹터군이 이 IT 섹터, 테크 업종, 2차 전지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 주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에 있고요. 오늘 주제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알려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IT의 메타버스 전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3D 센싱 관련된 기업들 주목력이 봐야 된다고, 그리고 모듈 거기에 또 이제 관련된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뭐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급등은 아니지만 엔시넥스라든지 파트로 뭐 BH라든지 관련된 3D 센싱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중에는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도 스마트 물량을 25에서 30% 확대하겠다고 했던 만큼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넘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하나 이제 체크만 하나 해보면, 낙폭 가대주, 그러니까 반도체 그 대장이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낙폭 가대주 쪽에 이제 소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인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3,420억 원에서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이 이제 그동안 뭐 많이 올랐던 게임, 뭐 메타버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물량이 좀 빠져나가면서 개인들은 낙폭 가대주 중심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오늘 같은 경우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특이한 부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마 온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향후 시장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큰형님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그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사이클 산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 되게 많죠. 대부분 뭐 우리가 뭐 테슬라가의 2차 전지 셀을 공급하거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구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IT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그 사이클 산업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눈여겨보면, 결국은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그 어떤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는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메타버스도 우리가 뭐, 느끼는 것처럼, 네, 가야 되는 그 시장이란 점, 그런 부분하고 뭐 자율주행도 인공지능 자율주행까지 다 연결돼서 본다면 결국은 이 전기차 가격에서는 이 변화의 파도 안에 변하지 않는 거에 맞춰서 간다면 2차 전지가 그동안 전반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변화의 파도에 올라갈 경우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수익을 거뒀겠죠. 그리고 결국 메타버스 쪽으로 본다면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하고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본다면 메타버스 자율주행 여기 모든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IT 섹터, OLED라든 연결점에서 다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산업이 소재 산업이라든지 부품 산업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기는 점과 변하지 않는 거에 같이 중첩해서 본다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그려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그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호황기가 있었죠. 2017년도, 8년도까지 반도체 업종에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2600까지 갔었죠. 네. 이 구간에 본다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어떤 파도를 타고 있는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때문에 PC가 많이 팔려서 메모리가 호황이 왔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수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서버가 증설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의 파도에 이제 올라타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시장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 번째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가 8월 달부터 조정을 보였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게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달 서버향 이제 D램의 고정 가격을 보게 되면 큰 변동가 없습니다. 1월 달에 115달러에서 지금 160달러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금 한 151달러 정도. 이 정도면 겨울이 아니죠. 약간 뭐, 네. 이제 뭐 겨울도 아직 어느 상황입니다. 1분기를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가는 6개월 전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 하락했던 만큼 미리, 그 조정을 보인 만큼 나중에는 관련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PC양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현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여일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이제 고정가에도 영향을 주죠. 현물가가 그 전에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 현물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메모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전에 그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밝혔던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최대 주주가 미쓰비시 일본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기도 했던 그런 나라죠. 네,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 1990년대에는 이제 PC 기반의 어떤 그 반도체 메모리직이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보니까 D램밖에 그 판매를 안 했죠. 낸드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썼기 때문에 낸드 쪽은 쓰이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핸드폰이 생겼고요.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제 이때부터 반도체가 이제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한번 쓰이기 시작했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센티리노 나오면서 노트북 시장이 열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시장이 열린 시점이 이제 스마트폰이 형성되면서 2010년도가 이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구글이나 SNS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생겼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동영상, 유튜브라든지 이런 서비스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죠.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볼 때도 제가 유튜브로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려져 있어야지 여러분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이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PC, 핸드폰, 그다음 노트북,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이 커졌고요. 그다음 서버 시장. 그 이외의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이 핫했던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 5G 시대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 크게 한번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흐름은 긴 안목이면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긴 안목으로 변하지 않는 거는 사이클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확대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등락은 있지만 여기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등락은 있죠. 등락은 있지만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하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성장 쪽에 그 초점이 안 맞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장 산업에 접목돼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오미크론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비대면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점도 이제 긍정적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개인용 PC, 재택근무하면서 개인용 PC가 많이 팔렸는데 노트북 팔렸는데 이제 이드 코로나 가면서 이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개인용 이런 PC가 많이 팔리고 이제 기업 활동으로 이제 재택근무가 끝나면서 출근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기업용 PC가 많이 팔릴 것이다. 이걸 메꿔 나갈 것이다. 근데 실적으로 기업용 PC가 많이 팔리면서 HB라든지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업용 PC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생산량도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5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신규 CPU가 나오죠. 인텔하고 AMD가 신규 CPU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체크해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내년도보다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은 애플이 내년도에 이제 3억대 판매를 지금 목표로 세웠고요. 그래서 3반기에는 30% 업시키겠다.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이슈 때문에 공급망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다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 부족했을 때 삼성이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가는 모습을 좀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런 그 공급망의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 나가는 애플과 삼성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애플이 3억대 판매할 꼴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3억 3,400만 대 정도를 목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억 6,700만 대인데 3억 3,400에서 4배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더 확대된다는 겁니다. 올해보다 더. 그래서 물량이 많이 확대되면 모바일 시장에서 모바일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결국은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바꿨는데 지금 48개 데이터 센터에 추가로 47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증설할 것이다.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200여 개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50개에서 100개를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클라우드인, 스프링 관련해서 IT 서비스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서버죠. 데이터 센터 서버입니다. 우리가 서버 PC이기 때문에 여기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델하고 HP 기업용 PC라든지 업체가 기존 그 주문량을 30% 웃돌 것이다. 4분기에. 지금 그래서 수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11월 달에도 전년 대비해서
40%더 이제 반도체 수출량이 더 많이 증가를 하는 데이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더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제 데이터 잠깐만요. 내가 한번 다시 한번 네, 내용 추가해서 네, 보여드려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네, 40% 이런 흐름에 있고요. 네, 40%. 네, 그리고 PC 쪽도 75%, 3%입니다. 그래서 낸드가 SSD가 잘 팔리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데 SSD, 네, SSD가 생각보다 지금 잘 팔리고 있다. 그럼 낸드도 잘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데이터상 관련해서 한번 네,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만약에 이거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증설을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미세화 공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돌리면서 미세화 공정을 할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올해 이제 그 4분기부터 이제 DRAM 관련해서 이제 EV 공정, 아시죠? EV 공정 관련해서 이제 EV 공정이 4분기부터 내년에 쭉 증설을 하고요. 하이닉스도 내년 1분기부터 EV 공정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기업이 쭉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미세화 공정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의 장비 회사들 연결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삼성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어떤 IT 반도체 업종이 대세 상승을 이어갔었죠. 그때 시점하고 보니까 착공이 내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부터 있지만 중국 시안 공장, 오스틴 공장 연결돼 있고요. 특히 미국에 투자한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다면 어떤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흐름이 2017년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는 게 먼저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 추가적으로 내년 성장할 것 같아요. 이제 물량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관련된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저도 이제 알려드린 기업들 있죠. 급등 나왔잖아요. 신텍, 이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 이 기업들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 기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 급등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투자 확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투자하겠다, 계속 증설하겠다. 그러면 그냥 증설한 게 아니잖아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증설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사이클이 전공정 사이트 확대되고 있다면 후공정도 이어져서 확대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이제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이 이제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패키징 증설이 계속 밝혀지고 있죠.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심텍 증설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증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증설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객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결국은 물량이 많아지고 후공정도 제품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품 포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칩을 하나를 이렇게 다이라는 이 칩을 하나 이렇게 패키징해서 만들어내요. 우리가 보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제품들이에요. 그 중에서 새로운 이제 패키징 이거 좋아지는 어드밴스 되는 이제 수혜주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패키징 관련해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네, 패키징 관련된 기업. 네, 한번 그 기업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쓰는 이제 패키지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성장을 보이겠지만 신규 플리칩 방식 네, 이 플리칩 방식의 패키징은 6%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아웃 관련해서는 12%. 그러니까 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고도화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네, 대표적으로 플리칩 방식이라 이런 거 네페스 그룹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네페스하고 또 네페스, 라페스 라일은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이 패키징하고 관련된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에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런 기업이 있다는 점.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이제 패키징은 웨이퍼를 이게 하나 다이싱, 그러니까 자르는 거 다이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다이 칩을 가져다가 놓고 이제
제품 패키징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네페스 같은 기업하고 네페스 라이엘 같은 기업은 이 A4 상에서 바로 패키징을 해버려요. 패키징이 아주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이제 향후에는 버릴 게 없죠. 그러니까 다 그 A4를 버리지 않고 전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반도체 사갔을 때 그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걸 세어서 사가는 게 아니라요. A4로 사가는 경우가 맞죠. 장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율이라든지 성능이 더 높일 수 있는 게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팬아웃 기술하고 팬인 기술은 이 칩 바위를 안에다가 전부 이 칩 아까 다른 자른 이거 하나죠. 이 하나를 이렇게 할 경우 펜인 안에다가 이렇게 솔더볼을 심어서 하는 경우는 손발이 작아 몇 개 안 돼요. 근데 펜 아웃, 그러니까 칩은 이 정도인데 솔더볼을 바깥쪽으로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하게 되면 실적으로 칩은 이게 빨간 선 정도에서 펜 아웃 그 인 기술로 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펜 아웃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더 확대해서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입출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작게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삼성하고 AP 물량 확대된다는 소식, 퀄컴 삼성에서 일단 그 전량 생산한다는 소식. 그러면 파운드리가 많아지겠죠.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삼성에게는 긍정적이고 AP 물량이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이제 테스트 물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엑시노스도 많아지고, 그리고 퀄컴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계는 모두 아마존, 퀄컴 다 이런 기업들이 하지만 실적으로 생산은 삼성, TSMC, 인텔 같은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재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메모리 쪽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하나 이제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워낙 이제 하나 마이크론 유명하죠. 알려준 경우 많이 올라왔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가면 이제 뒤따라가는 종목, 시리즈 1에서 알려드린 종목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속적인 상승 하나 마이크론은 이제 이어갈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SF 반도체입니다. SF 반도체는 필리핀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패키징 관련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SF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번 그 관련해서 보면 SF 반도체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예전에 한번 이제 올려드려서 급등 나왔던 종목이죠. 여기에 한번 급등 나왔다. 최근에 이렇게 100% 상승을 보였던 기업이었는데 다시 딱 우리가 몇 번 이제 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여기 체인에 관련해서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SFA 반도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도 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SF 반도체. 네페스란 기업이 있고요. 테스나 있고 네페스아크. 그러니까 오늘 네페스아크 보니까 시설 투자 공식이 또 나왔더라고요. 시간에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점. 테스나하고 네페스아크는 제가 저점에서 계속 알려드렸던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왔죠. 네페스 그 아크라든지 이런 기업은 올라왔으니까 좀 또 시간에 올라온 거 보니까 따라가기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테스나는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아크는 내일 시간에 좀 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기업은 이제 미리 알려드린 기업들인데 올라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까 메모리 관련해서 SF 반도체 그리고 이 후공정 관련해서 이제 장비, 그러니까 후공정이 많아지게 되면 장비가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오 테크니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레이저 다이싱, 그러니까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에이퍼를 이렇게 자르는 그 장비, 에이퍼를 자르는 장비를 이오 테크니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드릴 여기 구멍을 뚫어서 바로 그 작업하는 플립칩 관련해서 그 전에 본딩 와이어였거든요. 선으로 연결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아래에서 칩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 드릴링 장비 연결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니스가 각 공정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킹도 하고 여기에 칩에다가 글씨도 넣는 장비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바킹 장비도 해년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니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 테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4분기 넘어서 그 메모리 교체 관련해서 DDR5 관련해서 지금 뭐 신택이란지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TLB 같은 종목군들 이제 SSD 잘 팔리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 증설에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도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해서 많이 주목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평택 상공장 투자가 되고 있고 이제 SK하이닉스 투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으로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에르트 베이킹하고 테스는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올려드렸죠.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르트 베이킹은 이제 진공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고단화 단계까지 연결되면 지금 그 비싼 이제 진공 펌프가 팔리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랜드 쪽하고 연결되는 기업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파운드리랑 관련된 그 투자도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테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이고요. IT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KH바텍 같은 기업들 네,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KH바텍도 이제 관심 있게 하단 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섹터군으로. 그래서 일단 뭐 저번 알려드린 종목군들은 일단은 이제 중복된 내용은 알려드리고 패스하고요. 이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하여튼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가면 네, 큰 힘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주식시장 앱에서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하니까요. 주식시장 채팅방으로 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데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제가 여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33만원, 1668에 4734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그 어떤 흐름을 좀 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나노 신소재,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보면 뭐 대주전자재료도 더블 나오고 나노 신소재도 그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거의 100% 올라왔죠. 네,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린 종목분들은 다 거의 뭐 긴 흐름을 좀 타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노 신소재도 그 충전 관련해서 그렇고 네버다이 관련된 종목군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쭉 그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많이 그 보여드렸었는데 메타버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었죠. 이렇게 급등 대부분 다 네, 급등이 다 대부분 급등이 두 자리 이렇게 흐름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한 4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하실 분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조정 나오고 이랬을 때 좋은 그 흐름도 타야 되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